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이 2% 넘게 스트레이트 하락한 등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대부분이 시황에서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사흘째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틀어 막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이 눌림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이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이 현물은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런데 선물은 시가선에서부터 외국인이 강한 매도가 시작되면서 눌림이 시작됐는데요. 화요일 종가에 선물을 갭 상승시킨 것도 그렇지만 합성 선물을 고평가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개장 초의 현물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개장하자마자 워낙 강한 선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15분 만에 3포인트를 밀어버렸는데, 주로 금융주 바스켓에서 스탑로스가 나왔죠. 거기에 더해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주식이 자체 이슈로 대량 매도가 나온 것, 이런 것들이 현물시장 약세를 유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3월물 선물 거래사상 가장 약한 선물 베이시스가 하루 종일 유지됐다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도가 대량 나왔다는 것, 요게 시장이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즉, 선물이 문제지 현물은 그렇게까지 매도가 나왔다 보진 않는 거예요. 지난 2월 10일부터 장중에 이 선물 베이시스가 의미 있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보통 오전장에만 약세를 보이고 오후장에는 나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아직은 본격적인 숏 포지션 구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14일에는 이 오후장에 강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롱으로 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를 완전히 뒤통수 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누른 주체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예요. 장중에 무려 9천억 가까운 선물 매도를 쌓았고, 또 선물 베이시스는 장중 내내 베고데이션으로 밀어붙이는 등 강력한 선물 매도가 쌓여서 하루에만 미결제약정이 8,500계약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베고데이션 수치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0.7포인트가 넘는데, 이것은 오늘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도가 시장 충격 비용으로 0.7포인트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숏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공격적인 매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TSMC를 매도해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을 꼽고 있는데, 실제로 대만 지수도 거의 한 3% 스트레이트 하락을 했죠. 근데 저희 생각이 약간 달라요. 우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장중에 한 3천억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금융주의 스탑로스, 그리고 일부 이슈가 있었던 배터리 주식, 그걸 매도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베이시스 약화시켰고, 요게 기관이 매도 차익거리를 유도해서 삼성전자가 좀 늘린 것이지,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매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선물 매도를 이렇게 강하게 깠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계속해서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그대로 매수를 하던 패턴을 유지하지만, 이거 선물로는 해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강하게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대응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과거에 시장이 꼬이기 시작할 때는 10포인트 선물로 10포인트 구간을 2주일 동안 며칠 내내 좀 올렸다가 또 며칠 동안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분명 의미 있는 하락임이 틀림없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과는 역행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파생 시장의 수급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할, 예를 들면 완전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또는 또 완전한 또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응 전략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외국인이 강력한 선물 매도와 함께 기관들은 위클리 콜옵션 중심이 콜레이션 스프레드 매도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델타 해칭을 하면서 방향성 플레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2일 갭상승이 나와서 위클리 콜옵션 매도자들에게
적자는 내상을 입힐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아무리 롱바이어스가 강하더라도 해칭을 잘 해가면서 쫓아가야지, 뭐 레버리지를 키운다든지 옵션 매수에 물린 채 이 오버나잇을 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시장 이야기 좀 더 얘기하면 오늘 시장 하락에 콜옵션 미결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풋 310 이하의 옵션도 시장 하락폭에, 그러니까 7포인트 넘는 하락에 비하면 미결이 제법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310풋 이하로는 미결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늘 풋 미결 증가는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추세의 하락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을 만약에 추세 하락으로 본다 그러면 이길 오전장에 반등이 나온 것을 숏 추가의 찬스로 삼아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일방적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고가권에서 이 지그재그의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선물 매수 포지션은 따로 손절하지 않고 옵션으로만 델타 해칭을 하도록 할 거예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뭐 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종가를 신고가로 갱신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아시아 증시가 세게 눌리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 초반 분위기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었죠. 우선 본장 개장 전에 전일 기록한 저점을 깨기도 했어요. 근데 본장 들어서 변동성 매도가 살벌하게 들어오면서 며칠간 이어졌던 현물 매수가 오늘도 집행됐고, 그래서 시장은 자근자근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지수는 제법 눌리려 했지만 유럽 증시는 뭐 콧방구도 끼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미국 본장 개장 이후 시장이 또 강세가 진행되자 장중 매도자들의 손절매가 계속되면서 유럽 주식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시아 시장이 리스크 오프로 흘러가니까 오지 달러가 유럽 세션 시작 전에 이미 뭐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 또 이렇게 상품 통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구리도 마이너스 1.5% 가까이 꾸준한 하락을 보인 등 시장 분위기는 영 좋지 않았죠. 그나마 유로화는 초반에 잘 버텼어요. 근데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니까 달러 바스켓이 다 밀리면서 유로화도 밀리고, 그래서 달러를 강세가 만들었죠. 자, 근데 달러 강세가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 발표 때는 살짝 지수 선물이 눌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후 지수는 계속 제갈길, 즉 변동성 매도와 점진적 매수, 이게 들어왔고, 그리고 달러는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채권 시장은 더욱 가관이었죠. 전일에 이어서 유로존 채권은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지금 간만에 최근 지지선들을 다 깨면서 눌렸어요. 그래서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갔는데요. 잠깐 이 독일 국채 볼까요? 요게 이제 10년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인데, 이 자리를 깨면서 리스크 온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다시 이탈리아 채권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게 살짝 경계경보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채권만 볼까요? 저는 어떤 거냐? 요거죠. 이걸로 보지 말고 유로피 TV로 보면 되겠다. 이죠. 예. 이게 이제 10년 국채 선물인데 유로존, 저기 이탈리아 국채요. 이게 깨버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탈리아 국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미국 국채는 단기물 중심으로 여태까지 눌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매 판매 이후로 단기물은 어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장기물 중심으로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국채나 30년 국채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이렇게 통화시장이랑 채권시장만 보면 지금 이 증시 상승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오늘 뭐 다른 마감 뉴스들에서는 이제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와요. 시장이 상승에 취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선빵 매도를 날리지 말고 일단 증시 변동성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빅스 지수도 좀 볼까요? 빅스도 어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그런데 아직 2월이 저가까지 내려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한 5이어스 볼까요? 5년 동안 보면 이 2021년의 저가까지는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올해 초에 시황에서 얘기했을 때 2021년이 변동성 저가까지 내려오고 나서 변동성 매도를 걷어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지수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상품 시장은 조금 정신없이 움직였는데요. 우선 아시아 세션부터 약세를 보였던 구리가 미국 본장 들어서 2.7%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언더슈팅 나왔는데요. 물론 본장 개장 이후에는 구리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강세를 받던 입장에서는 그 구리 가격을 뭐 최바닥 손절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그 오지 달러도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니까 손절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재고 발표 때까지 지금 재고 발표를 봤는데 이 1600만 넘는 1600만 배럴 넘는 재고가 대폭 증가를 했죠. 근데도 기름은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이 원유 옵션 만기일 때문이 봐요.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한 2시간 전부터 조심스럽게 또 상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79달러도 넘깁니다. 그때 기름 콜옵션이 10배 넘는 슈팅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감은 78.5달러로 양옵션 프리미엄 모두 죽여서 마감했는데, 저는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시장이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수급이라든지 뭐 파생 상품 결제 이슈 이런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구리나 오지달러를 뭐 거의 최바닥에 순서를 했는데 뭐 미련 갖지 않고 약간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전에 아시아 세션에서 리스크 오프 분위기 속에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을 절반 가까이 되돌려줬는데요. 유럽 증시가 작은 반등을 하면서 지수 선물이 조금 상승한가 싶었더니 소매 판매 발표와 함께 확 눌러버렸어요. 이후에 본장 개장하고 일시적 반등 나온 듯 했는데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AMD 이런 나스닥 일부 대형주가 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으면서 징그러운 따주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일부 나스닥 대형주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으면서 아주 징그러운 따주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지수는 개장 후부터 유럽 마감 때까지 위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가면서 변동성만 죽이고 있었는데, 심지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 주식이 눌림으로 새벽 2시 30분에 장중 상승폭을 다시 다 반납하기까지 했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치고 올라간 것은 러셀이었습니다. 러셀 중소형주요. 러셀은 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가 고가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이 달리기 시작했고, 나스닥의 강세는 주로 테슬라, 구글, 아마존이 강세로 인한 것이었지만 특별히 개별 종목의 강세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변동성 매도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단을 틀어막으니까 유럽 마감 이후에도 이 매도자들이 조심스럽게 손절에 나서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로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더욱 낮아졌어요. 심지어 제로데이 옵션의 변동성마저 29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수요일까지만 해도 제로데이 옵션의 변동성이 뭐 48포인트, 뭐 40포인트 뭐 이랬죠. 근데 이제 어제까지 이게 변동성이 팍팍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어제 이젠 유럽이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매도자들이 더욱 자신있게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죽이다 보면 장중 거래가 어려워져요. 여하튼 시장은 아직 하락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2021년이 변동성 저점권 여기거든요. 요 아래인데 여기 이제 그 15포인트대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서 뭉개고 있어야만 시장이 이젠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은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꾸준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시황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만 보면 주식 매수세가 정말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유럽 증시 정말 강하죠. 특히 오늘 고점을 찍고 한참 밀렸던 소형주 지수가 또 다시 살아났는데, 이런 거 보면 CPI라든지 이 소매 판매 같은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닥치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 또한 전일 눌린 것을 뭐 하루에 회복할지 아니면 이틀에 나누어서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일 눌림을 모두 회복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지를 풀어나가면서 상방 포지션을 재정비할 계획인데요. 전이 7포인트 넘는 하락을 잘 보면 화요일 마감 때 베이시스를 위로 오버슈팅 0.7포인트 줬죠. 근데 반면에 수요일 마감 때는 베이시스를 언더슈팅으로 0.7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0.7포인트, 0.7포인트를 합산하면 1.4포인트는 오버액션이에요. 그래서 어제 7.4포인트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지수 하락 보면 선물 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선물로 6포인트만 반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은 하락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6포인트나 올랐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상승 전환됐구나라고 보고 해지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전일에 이 장중 나스닥 매도 진입했던 것 모두 손절했습니다. 지수 선물이 아무리 종가 고가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이렇게 죽이고 또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쇼스로 오버나이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물론 오지달러랑 구리를 최바닥에서 손절한 것은 다시 잡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시아 시장이 회복되고 나서 확인 후에 잡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도 약간의 이익으로 모두 청산해버렸어요. 일봉 차트가 이 양음으로 번갈아 장대봉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어제부터 위로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돌지 않고 또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지달러나 구리가 잘 살아서 마감했다면 더 들고 있었을 텐데, 시장 심리가 이런 식으로 따주기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주된 포지션에 집중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것저것 펼쳐놓으면 자칫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외 포지션을 거의 다 비워놓은지라 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증시만 단독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독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은 계속 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골디락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또는 노랜딩 이런 희망회를 돌리고 있는데, 이러면 포모가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건 부담스러운 거고 먼저 제가 선빵으로 쇼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미 나스닥 또한 2월 초에 기록한 고점권까지 왔죠. 자, 이러면 쌍봉이라고 슛을 치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버슈팅을 하고 나서 내려가는 게 쌍봉이지, 그냥 단순히 2월 초의 고점까지 왔다, 그렇게 해서 쌍봉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자근자근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장중 대응은 어려워도 포지션 롱을 밀든지, 저처럼 롱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포지션을 안 잡고 시장에서 힌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요 며칠 제가 매매가 좀 꼬였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데, 시장에서 생존을 한다는 것은 고집을 피우지 말고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냉정하게 관찰할 줄 아는 것이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어렵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간들 리스크 관리 잘 해가시면서 버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